나는 경상북도 영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2982년 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지만 우리 집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셨죠. 민호야, 너 또 컴퓨터 책 보고 있니? 공부는 언제 하려고 그러니?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시 저에게 컴퓨터는 그저 꿈 같은 존재였어요. 학교 컴퓨터실에서만 잠깐 만질 수 있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은 그리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규 교육 대신 독학을 선택했어요. 밤마다 도서관에서 빌려온 컴퓨터 책을 읽으며 프로그래밍을 배웠죠. 23, 가방 하나 들고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첫 직장은 강남의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였습니다. 사무실은 채 2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죠. 와, 민호 씨 이 코드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짰어요? 정말 놀랍네요. 동료의 칭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가 불꽃처럼 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그 작은 자신감이 나중에 창업의 씨앗이 되었죠. 밤낮으로 코딩하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우기도 했죠. 모니터 앞에 앉아 있으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코드로 해결될 것만 같았어요. 30살 드디어 용기를 내어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친구 한 명과 함께 만든 회사 이름은 데이터마인드. 사무실이라고 해봐야 반지하 작은 방 한 칸이었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꿈을 키웠어요. 민호야, 정말 이 길이 맞는 거니? 직장 그만두고 창업이라니.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죠.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첫 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에는 코딩을, 낮에는 영업을 뛰었죠. 하지만 우리가 개발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이 조금씩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그 즈음 지금의 아내, 아니 전 아내를 만났습니다. 미영이는 우리 회사의 첫 정식 직원이었어요. 똑똑하고 야무진 그녀에게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겼죠. 민호 씨, 이 알고리즘에 오류가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을 수정해 볼까요? 미영이가 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에 닿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사랑이 이런 거구나 싶었죠. 우리는 이듬해 결혼했습니다. 회사는 점점 성장했고 직원도 늘어갔어요.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하던 날 미영이는 임신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그날 밤 나는 행복에 겨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 아들이 될까, 딸이 될까? 미영이의 배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죠. 뭐가 되든 당신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2097년 우리의 첫 아이 태준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세상 모든 코드보다 더 복잡하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발견한 느낌이었어요. 2년 후 우리 딸 지영이도 태어났습니다. 가정은 행복했고 회사도 승승장구했죠. 데이터마인드는 국내 IT 업계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나는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미영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죠. 민호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어느 날 밤 미영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과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항상 회사. 우리 가족은 언제 신경 써요? 그때 나는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코드를 디버깅하듯 관계도 계속 점검하고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죠. 우리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어요. 미영이는 해외 지사 근무를 자원했고 점점 연락이 뜸해졌죠.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와 지영이가 있었기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특히 태준이에게는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아빠, 이 코드 어떻게 짜는 거예요? 10살 태준이가 제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나의 열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세월이 흘러 태준이는 미국 명문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바로 우리 회사에 합류했죠.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어요. 태준이의 눈빛에서 저의 젊은 시절을 보았습니다. 열정과 패기가 가득한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회사를 함께 이끌어 나갔습니다. 데이터마인드는 국내를 넘어 아시아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기업이 되었어요.
직원 수는 1000명을 넘어섰고 매출도 크게 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태준이가 긴장된 표정으로 제 서재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회사를 떠나겠다는 건 아닐까? 다른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걸까? 서연이랑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준이의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결혼이라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렇구나. 내가 드디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니 아버지로서 기쁘기도 하고 조금은 놀랍기도 하구나. 태준이는 휴대폰을 꺼내 서연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 여자는 화려한 메이크업과 세련된 옷차림이 인상적이었어요. 밝게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과한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그 친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니? 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예요. 팔로워가 40만 명이 넘어요. 태준이는 자랑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슬며시 스며들었어요.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시고? 서연이가 부모님이랑 좀 멀리 지내요. 아예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더욱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20년간의 코드 디버깅 경험으로 단련된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혼자 계시니 빨리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태준이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마치 중요한 코드 한 줄이 누락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태준이가 떠난 후 서재에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은 어느새 수심이 가득했어요. 뭔가 이상해. 정말 태준이를 사랑해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물음표가 떠다녔어요. IT 보안 전문가로서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죠. 다음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서연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아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요. 마치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듯 저는 조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서연의 SNS 계정을 검색했습니다. 화려한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프로그래머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밝혀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서재에 홀로 남은 채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지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잠은 전혀 오지 않았죠. 머릿속에는 태준이 보여준 서연의 얼굴이 맴돌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프로그래머의 직감이었을까요? 20년간 코드를 디버깅하며 단련된 저의 눈에는 서연에게서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프로그램처럼요. 마우스를 움직여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서연의 이름을 입력했어요. 순식간에 그녀의 SNS 계정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눈에 띈 건 인스타그램이었어요. 화려한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화면을 내리면서 미간이 점점 좁아졌어요. 인플루언서라더니 정말 화려하네. 중얼거리며 계속해서 페이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녀의 팔로워 수는 40만 명. 대단한 숫자였죠.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어요.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습니다. 제가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온라인 패턴을 분석하는 툴이었죠. 서연의 계정 정보를 입력하고 분석 버튼을 눌렀어요.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흐르는 모습이 마치 디지털 폭포 같았어요. 가슴이 조금씩 빨라집니다. 무언가를 발견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게 뭐지? 분석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팔로워 수의 불규칙한 증가, 비정상적인 시간대의 포스팅, 그리고 댓글의 인위적인 패턴. 확실히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패턴은 인위적으로 계정을 키우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었어요. 마치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행동이었죠.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따르고 키보드를 더 빠르게 두드렸어요. 서연의 과거 게시물들을 크롤링하는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서연은 6개월 전까지 우리 회사의 최대 경쟁사인 테크비전의 행사에 자주 참석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테크비전의 CEO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하지만 태준이와 만나기 시작한 후에는 그런 게시물들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죠.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자문했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이건 회사에서 보안 목적으로 개발한 툴이었어요. 물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었지만 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화면에 로딩바가 천천히 차오릅니다. 손가락이 책상 위를 초조하게 두드립니다. 기다림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연이 삭제한 SNS 게시물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눈을 크게 뜨고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게 무슨 믿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은 여러 차례 곧 IT 업계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암시적인 메시지를 남겼더군요. 또한 테크비전의 마케팅 이사와 자주 어울리는 사진들도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큰 물고기를 낚을 준비 중이라는 캡션이 달린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물의 날짜는 태준이와 만나기 바로 일주일 전이었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태준에게 접근한 것이 분명했어요. 이럴 수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서연에게 속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화가 나기도 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안 됐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회사 보안팀의 책임자인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 씨 미안하지만 지금 급한 일이 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이 시간에? 지훈의 목소리는 잠에서 막 깬 듯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건 급한 일이었죠. 개인적인 부탁인데 한 사람에 대해 조사해줬으면 해요. 최대한 빨리요. 네, 누구신지요? 서연의 정보를 지훈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테크비전과의 연관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 그리고 지훈 씨. 이 일은 철저히 비밀로 해주세요. 특히 태준이에게는 절대 알려지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대한 빨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새벽 풍경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그 속에서 지금 태준이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더 큰 상처를 입을 것이 분명했죠.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지훈이 보낸 이메일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서연에 대한 첫 번째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제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서연은 과거 여러 IT 기업의 내부자들에게 접근해 정보를 빼내려 시도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테크비전 마케팅팀과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더군요. 이럴 수가. 충격에 몸이 굳었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어요. 이 모든 게 현실이라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아들이 산업 스파이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잠시 후 지훈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회장님, 추가로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훈은 태블릿을 건네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연과 테크비전 마케팅 이사가 비밀리에 만나는 CCTV 영상이 있었어요. 날짜는 바로 어제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정도면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서연은 분명 우리 회사의 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으로 태준에게 접근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훈 씨 고마워요. 이 일은 계속 비밀로 해주세요. 지훈이 나간 후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준에게 바로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만 가지고는 아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태준은 서연을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직접 서연을 시험해보는 거예요. 제가 직접 그녀의 본 모습을 확인하고 그걸 태준에게 보여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았습니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평범한 사람으로 변장해 서연에게 접근해 볼 생각이었어요. 그녀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회사 정보에 어떤 관심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태준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이 위험한 게임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컴퓨터로 돌아와 서연의 일상을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녀가 자주 가는 카페, 식당, 쇼핑몰 등을 체크했어요. 그중 강남의 한 고급 카페가 눈에 띄었습니다. 서연이 거의 매일 오후에 들른다는 패턴이 보였거든요. 바로 저곳이다. 첫 번째 만남의 장소를 정했습니다. 내일 그곳에서 서연을 만나 그녀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둔 것처럼 긴장감이 돌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회사의 미래가 아닌 아들의 행복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꼭 진실을 밝혀내고 말겠어.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서연의 가면을 벗기는 작전이 시작된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옷장 깊숙한 곳에서 평범한 옷들을 꺼냈습니다. 낡은 청바지와 단순한 티셔츠, 그리고 몇 년 전에 캠핑 갔을 때 샀던 바람막이까지. 회사에서는 상상도 못할 차림이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의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머리도 일부러 헝클어뜨렸고 안경까지 썼습니다. 이 모습이라면 아마 태준도 저를 못 알아볼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서연이 자주 간다는 강남의 고급 카페로 향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앞둔 것처럼 긴장되었죠. 카페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서연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노트북을 펴고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서연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화려했어요. 명품 가방에 디자이너 옷, 그리고 화려한 액세서리까지. 마치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었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을 다졌어요. 그녀가 음료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저기, 혹시 인스타그램 서연의 하루의 서연씨 맞나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연기라고는 해본 적 없었거든요. 서연은 잠시 놀란 듯 쳐다보더니 이내 직업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팔로워신가요? 네, 팬이에요. 우연히 여기서 뵈니 너무 반갑네요. 서연은 얼굴에 미소를 띄웠지만 눈빛은 경계하는 듯 했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진심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잠시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사실 저도 IT 쪽에서 일하거든요. 이 말에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관심한 듯 하던 표정이 갑자기 호기심으로 가득 찼어요. 아, 그러세요? 어디서 일하시는데요? 데이터마인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오랫동안 엔지니어로 일했어요. 얼마 전에 은퇴했죠. 서연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움직였어요. 명백한 관심의 신호였죠. 데이터마인드요? 제 남자친구가 그 회사 후계자인데 혹시 정태준님 아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가 태준의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물론이죠. 젊지만 유능한 친구죠. 회사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인재예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조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귀중한 정보원을 발견한 듯한 빛이 역력했죠. 그래요? 태준 씨가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군요. 근데 요즘 회사가 무슨 신제품 개발 중이라던데 혹시 아세요? 이 질문이 함정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현재 어떤 신제품도 개발 중이지 않았거든요. 명백히 정보를 캐내려는 의도였죠. 아, 그 AI 보안 프로그램 말씀이신가요? 퇴직하기 전에 잠깐 들은 것 같아요. 완전히 허구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연의 눈이 갑자기 빛났어요.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요. AI 보안 프로그램이요? 어떤 건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IT에 관심이 많아서요. 여기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정보를 캐내려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 톤, 바디랭귀지, 그리고 눈빛까지 모든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건 시장에 없는 혁신적인 기술이에요. 해킹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이죠. 서연은 열심히 듣는 척했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조금씩 휴대폰을 향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록하려는 것 같았어요. 와, 대단하네요. 출시 일정은 언제쯤인가요?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이미 퇴직했으니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호기심은 명백히 직업적이었어요. 마치 기자가 특종을 취재하듯 집요했죠.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그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가짜 명함이었죠. 김진호 전 데이터마인드 수석 엔지니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중에 또 이야기 나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주세요.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만족감이 역력했어요. 아마 좋은 정보원을 얻었다고 생각한 것 같았죠. 카페를 나서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서연은 분명 우리 회사 정보를 캐내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틀 후 2번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제 별장에서 가족 모임을 계획했어요. 태준에게는 지영이와 함께 오라고 했고 서연도 초대했습니다. 그날 아침 일부러 더 수수한 옷차림으로 정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낡은 작업복에 모자까지 쓴 모습은 마치 정원사 같았죠. 서연이 도착했을 때 태준은 잠시 회사 전화를 받으러 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정원 일을 하는 척했어요. 서연이 테라스에 홀로 서 있는 걸 보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차를 건네며 자연스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집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기 위해 모자를 더 깊게 눌렀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여기서 오래 일하셨나요? 네, 몇 년 됐습니다. 그럼 정민호 회장님도 잘 아시겠네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물론이죠. 회장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서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어요. 아, 혹시라도 태준 씨 아버님 앞에서는 우리가 만난 적 있다는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괜히 오해 생기는 일 없었으면 해서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읽을 수 있는 건 계산된 표정뿐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서연은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어요. 이 별장도 좀 촌스럽네요. 나중에 제가 손보면 더 센스 있게 바뀔 거예요.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집의 주인이 된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혹시 서연이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정민호 회장님의 업무 스케줄이나 프로젝트 자료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냥 호기심해요. 이 순간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어요.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서연 씨, 뭘 찾고 계신 거죠? 우리 회사의 비밀을 캐내서 어디에 팔아넘기려 했던 건가요? 그녀의 얼굴이 백지처럼 하얘졌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지고 눈이 커졌어요. 충격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당신이 정민호? 그 순간 태준이 테라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태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준아, 내가 사랑한다는 이 여자가 우리 회사 정보를 빼내려 했어. 서연이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준 씨, 오해예요. 제가 그냥 IT에 관심이 많아서 물어본 것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서연에 삭제된 SNS 게시물, 테크비전 임원들과의 만남 기록, 그리고 카페에서의 대화 녹음 파일까지. 태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배신감이 깃들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우리 회사 정보를 빼내서 어디에 팔려고 했던 거야?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진짜 목소리가 나왔어요. 차갑고 계산된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인플루언서로 살기엔 한계가 있었어. 테크비전에서 너희 회사의 신제품 정보만 가져오면 마케팅 이사 자리를 약속했다고. 그리고 내가 후계자라는 점도 완벽했지. 결혼도 하고 정보도 얻고. 일석이조였지.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분노와 상처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테라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잠시 더 변명하려 했지만 우리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물러섰어요.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하다, 태준아.
하지만 내가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알아야 했어.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이해의 빛도 보였어요. 그렇게 서연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아픈 진실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서연이 떠난 후 테라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태주는 난간에 기대어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진 모습에서 상처와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나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최선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눈가가 붉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알아채신 거예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별장의 테라스에 놓인 의자에 앉으며 태준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20년간 코드를 디버깅하면서 이상한 패턴을 찾아내는 법을 배웠단다. 사람의 행동에도 코드처럼 패턴이 있어. 서연의 행동에서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보였어.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그냥 직감만으로 그런 조사를 시작하셨어요? 손을 뻗어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아들아, 내가 처음 서연을 소개했을 때 그냥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 특히 그녀가 부모님과 연락을 끊었다는 말에 경계심이 생겼지. 그래서 그녀의 SNS 계정을 분석해봤는데 거기서 이상한 패턴이 보였단다.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점점 이해의 빛이 번져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돌려봤어. 결과가 충격적이었지. 서연이 테크비전과 연관되어 있다는 흔적이 여러 군데 발견됐거든. 말을 이어가면서도 태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는 듯 했어요. 그럼 카페에서의 만남도 여기서 정원사로 변장한 것도 다. 그래, 모두 계획된 거였어. 너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단다. 태준은 갑자기 일어나 난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등이 굳어 있었어요. 몇 분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정말 그녀를 사랑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물기가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의 첫사랑이 이런 식으로 끝나다니 아버지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알아, 태준아. 정말 미안하구나.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미안해하실 일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만약 결혼까지 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눈을 깜빡이며 감정을 추스르는 태준의 모습에서 성숙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미 어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 보안팀의 추가 조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태준과 함께 제 사무실에서 그 보고서를 검토했어요. 이게 다 사실이라니.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고서에는 서연이 과거 여러 IT 기업의 내부자들에게 접근해 정보를 빼내려 시도했던 이력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특히 테크비전 마케팅팀과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죠. 여기 보세요, 아버지. 서연이 테크비전 마케팅 이사와 주기적으로 만나온 기록이 있어요. 날짜가 저와 만나기 시작한 시점과 겹쳐요.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분노와 상처가 교차했어요. 아마도 처음부터 계획된 접근이었을 거야. 테크비전은 우리의 세부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원했을 테고 서연을 통해 그걸 얻으려 했겠지. 태준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궁금증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왜 저에게 바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복잡한 방법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내가 서연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단순히 내 말만으로는 내가 믿지 않을 것 같았단다. 내가 직접 그녀의 본 모습을 봐야 했어. 태준의 눈에서 이해의 빛이 번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아마 아버지가 그냥 말씀하셨다면 저는 믿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서연의 말만 듣고 더 멀어졌을지도 모르죠.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마천루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태준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길 바란다.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안의 진실을 보는 법을 말이야. 태준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슬픔보다는 결연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통찰력이 대단해요. 제가 완전히 속았네요.
가볍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화려한 필터 너머의 진짜 코드를 봐야 한단다. 넌 이제 그걸 배웠으니 더 강해질 거야. 그날 저녁 집에서 태준과 함께 오랜만에 와인을 마셨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사실 처음엔 서연이 너무 예뻐서 다른 건 보지도 못했어요. 태준이 와인잔을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야. 겉모습에 현혹되는 건.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 안에 있지. 아버지는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정확히 판단하세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인생의 여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수많은 실패를 통해 배웠지. 코드를 쓰고 버그를 고치고 다시 쓰는 과정처럼. 사람을 보는 눈도 경험을 통해 발전하는 거란다. 태준의 눈에서 존경의 빛이 번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잔을 들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큰 실수를 막아주셔서요. 잔을 부딪히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순간 아버지로서 느끼는 보람이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태준아, 앞으로 우리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할 것 같구나. 내가 그 프로젝트를 맡아줬으면 해. 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새로운 결의가 느껴졌어요. 네, 아버지. 제가 맡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강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겠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비록 아들이 상처를 입었지만 이 경험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음 주 회사에서는 보안 강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태준은 놀라운 열정과 집중력으로 이 프로젝트를 이끌었어요. 태준 씨가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더 진지하고 날카로워졌달까요? 지훈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태준의 변화가 보였나 봐요. 그래, 사람은 시련을 통해 성장하는 법이지. 제 대답에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서연 사건의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보안 시스템 강화 프로젝트의 중간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태준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를 이끌었어요. 이번에 개발 중인 AI 기반 보안 시스템은 단순한 방어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잠재적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태준과 함께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말했어요. 내 아이디어가 정말 혁신적이구나. 자랑스럽다, 아들. 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상처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강한 결의와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죠. 아버지 덕분이에요. 이번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맹목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창밖으로 석양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사무실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아들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어요. 인생은 버그를 찾아내고 고치는 과정과 같아. 때로는 아픔을 주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 완벽해지는 거지. 태준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이해와 성숙함이 느껴졌어요. 아버지, 제가 회사를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꼭 아버지처럼 통찰력 있는 리더가 되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순간 아버지로서 느끼는 자부심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넌 이미 훌륭한 리더야, 태준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구나. 둘이서 나란히 서서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 사건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11월의 어느 날, 회사 창문 너머로 낙엽이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세월이 참 빠르게 흐르는구나 싶었죠. 회장님, 이사회 시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공식화하는 날이었거든요.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준비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이사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도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죠. 자리에 앉아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중요한 결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마인드의 회장직에서 물러나려 합니다. 그리고 제 아들 태준에게 경영권을 넘기고자 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예상은 했겠지만 실제로 들으니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태주는 지난 6개월 동안 보안 시스템 강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리더십과 비전을 확인했고 이제 그가 회사를 이끌 준비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태준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는 이 결정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공식화될 줄은 그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회의가 끝나고 태준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이렇게 갑자기 결정하신 거예요? 미소를 지으며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사실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거야. 이제 내가 준비됐다고 느꼈을 뿐이지. 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제 옆에 섰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없는 회사를 상상할 수 없어요. 아직 많이 배워야 하는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난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야. 고문으로 남아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줄 거야. 하지만 이제 주인공은 너야, 태준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 해낼게요. 아버지가 이루신 것보다 더 큰 성공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에서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들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더없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실 새로운 꿈이 생겼어.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태준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어떤 꿈인데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지방에 소외된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재단을 만들려고 해. 나처럼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IT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거지. 태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존경의 빛이 느껴졌어요. 정말 멋진 꿈이에요, 아버지.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한 달 후 나는 코드드림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경북 영천, 제가 자란 고향의 첫 번째 교육센터를 열었어요. 낡은 창고를 개조해 만든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10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제 마음도 처음 컴퓨터를 만졌을 때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코딩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아이들의 환한 미소가 교실을 밝게 비췄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민호 선생님, 이 코드가 왜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의 옆에 앉아 천천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 순간 30년 전 제가 처음 코딩을 배울 때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세미콜론을 빼먹었네. 코딩은 마치 레고 블록을 쌓는 것과 같아. 하나하나 정확하게 쌓아야 무너지지 않거든.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해의 순간이 그의 얼굴에 번지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교육센터를 운영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주말에 태준이 방문했습니다. 그는 회사 일로 바빴지만 시간을 내서 제 새로운 일터를 보러 온 거였죠. 와, 아버지. 생각보다 훨씬 활기차네요. 태준은 교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의 프로젝트 결과물이 가득 붙어 있었고 컴퓨터 앞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열심히 코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요즘 내 낙이야.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기쁘단다. 태준은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잠시 그들의 프로젝트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뿌듯하게 지켜보았어요. 나중에 둘이서 근처 카페에 앉았을 때 태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새로운 보안 시스템이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고 해외 진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에요. 그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꼭 제 젊은 시절 모습 같아서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래? 역시 내 아들이구나. 내가 잘 해낼 거라고 믿었어.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서현 사건 이후로 모든 게 변했어요. 제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거든요. 이제는 동료들의 진심과 능력을 더 정확히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이 그 어려운 경험을 통해 성장했다는 사실에 감사함마저 느꼈어요. 그게 리더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야, 태준아.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 코드는 버그를 고치면 되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꽂힐 수 없으니까.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우리 회사의 수익 일부를 아버지 재단에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어요. 더 많은 교육센터를 열 수 있게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의 배려의 말을 잊지 못했어요. 고맙다, 태준아. 정말 고마워. 이듬해 봄, 코드드림 재단은 전국의 5개의 교육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코딩을 배우며 자신만의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첫 수업 때 만났던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어요. 민호 선생님, 제가 만든 게임이에요. 한번 봐주세요. 그의 눈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간단하지만 창의적인 게임이 실행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6개월 전에는 세미콜론도 모르던 아이가 이런 게임을 만들다니.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보았어요. 오늘도 나는 작은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칩니다. 창문 너머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모니터 화면에 아이들이 작성한 첫 코드가 성공적으로 실행됩니다. 그들의 환호성이 교실을 가득 채웁니다. 태준은 회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저는 제 방식대로 세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코드는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더 멋진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민호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한 아이의 순수한 말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너는 반드시 해낼 거야. 중요한 건 코드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 코드에 담긴 너의 열정이란다.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그리고 어쩌면 가장 행복한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시련과 성공, 그리고 실패가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처럼요. 태준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팔로워 수나 화려한 외모가 아니라 진정한 열정과 정직함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인생의 코드는 겉으로 보이는 화면보다 그 안에 숨은 알고리즘이 더 중요하니까. 이 말은 제 인생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이 지혜를 전하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어요.